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ROA의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스타벅스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거기에 추가해서 ROE 관점에서 스타벅스의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재무 레버리지와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수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계산해본 ROA는 7.02%였죠. ROA는 자산 총계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활용됩니다. 반면에 ROE는 주주관점이기 때문에 자본과 당기 순이익이 활용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본은 6,717억이고 여기서 나오는 성과, 즉 당기순이익이 993억 정도가 되니까요. 퍼센티지로 환산해보면 14.8%가 나오는 거죠. ROA보다 ROE가 높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일단 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올 때 레버리지를 영업 레버리지다 라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죠. 고정비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레버리지는 재무 레버리지를 의미를 합니다. 부채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는 지렛대가 두 개가 있는 건데요.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는 지렛대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도 계산해 주지 않아요. 스스로 계산해서 파악을 해 봐야 돼요. 특히 매출의 변동이 심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경기를 타는 기업이나 성장하는 기업은 매출의 증가폭이나 감소폭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 변화폭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반응을 해줄까라고 하는 영업 레버리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폭풍 성장을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렸다면 주주의 수익률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하니까요. 주주, 즉 투자로서 이 회사에 접근을 한다면 재무 레버리지까지 파악을 해 봐야 돼요. 이미 소개해드린 듀퐁의 산식을 이용해서 스타벅스의 ROE를 구해보면요.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이 3.83%가 나오고요. 총자산 회전율은 1.5회전 이미 점검을 해봤고요. 재무 레버리지가 1.6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본보다 부채가 1.6배가 더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ROE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매출액 당기순이익률의 총자산 회전율을 곱한 5.7%에 그 1.6배인 9.1%가 더 추가돼서 ROE가 14.8%가 되는 거죠. 이 레버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배수가 커진다는 건 적당하게 좋은 수익률을 대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적당하게 안 좋은 수익률을 쪽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평균적으로 레버리지가 대부분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1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해요. 자본이 100이면 부채가 100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부채가 좀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걸 은행들이 싫어합니다. 돈 빌려주는 애들이 싫다는데 레버리지를 막 2배, 3배 키울 수는 없거든요. 한 2배 정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봐요. 9억짜리 집 살 때 내 돈은 3억이 있는 거고 은행에서 6억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레버리지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표현으로는 부채 비율이 200%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딱 봐도 좀 많이 땡겨 쓰는 거잖아요. 그 이상은 정말 위험해 보이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다행인데 안 좋을 때는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 갚는 것도 벅차겠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2배 이상 넘어가는 기업들은요, 안정성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레버리지가 1.5던 1이던 안정성은 체크를 해보는 게 기본인데요. 이 2배를 넘어가면 특별히 신경 써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 돈 잘 벌면 뭐합니까? 앞으로 위기가 단 한 번이라도 오면 주식이 휴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대차대조표를 안정성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키워드는 이자부 부채예요. 비이자부 부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거래처한테 외상으로 물건 사와서 매입 채무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스타벅스 선수금 이런 거 우리가 무이자로 스타벅스에 돈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커피 받으러 올게요. 여기 돈 미리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일단 무시하고 스타벅스가 은행에서 이자 주고 돈 빌려서 사업을 할 때 그 차입금을 의미합니다. 그걸 이자부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냐 없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차대조표에서 이자부 부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차입금이나 사채를 찾으면 되니까요. 그 차입금 이자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돈으로 사업을 잘 해서 이익을 남긴 다음에 그 이익으로 이자를 갚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의 금액을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ICR이라고 합니다. 이자 보상 배수예요. 줘야 되는 이자 비용 대비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따져보는 개념이에요. 이자 비용은 따박따박 줘야 되는 게 돈 빌릴 때부터 정해져 있고 영업이익 이 숫자를 이제 회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대비 영업이익이 최소 5배 정도는 돼줘야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이자가 10이면 영업이익 한 10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원금은 어떻게 갚습니까? 5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 5배. ICR이 1이 안 되는 회사는 한계 기업인 거예요. 남긴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아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은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면 성공보다는 부도가 더 가까운 회사인 거예요. 주주들이 기다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은행들이 기다리지 못하면 회사는 끝납니다. 자, 스타벅스 재무제표를 여러 번 봤는데 이자부 부채가 없습니다. 여기는 핵심 경쟁력이 선수금 충전 시스템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무이자로 소비자들한테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돈을 안 갚아도 돼요. 마진이 포함된 커피로 갚는 거죠. 그래서 이 비이자부 부채까지 감안하면 부채 비율이 159%로 다소 높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자부 부채가 없으니까 비교적 안전한 거예요. 돈 달라고 찾아오는 은행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무한대의 ICR이 나옵니다. 여기서 적정 수준의 일단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성 관점에서 바라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결과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의 이익을 지금까지는 양적으로 따져봤잖아요. ROA는 7.02%, ROE는 14.8% 이렇게요. 이제부터는 이익의 질을 따져봐야죠. 제일 중요한 건 현금이 뒷받침되는 이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추천하는 방법은 에비타를 위주로 살펴보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인 건 확실하니까요.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에비타가 나오고 있죠. 현금 흐름표에서 당기순이익에서 두 가지 조정값을 해주면 현금 관점에 에비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시즌2에
1번, 2번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크면 안 돼요. 이 현금이 더 들어오는 건 이건 괜찮습니다. 이 현금이 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에 비해서 현금이 너무 덜 들어오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벅스는 회계 관점의 에비타는 2,467억이 나오고 현금 관점의 에비타는 2,264억이 나오니까 상당히 비슷하죠? 지금 괜찮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추세도 봐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개 라인, 파란색이 회계 관점의 에비타고요. 주황색이 현금 관점의 에비타가 되는 건데 이 두 개의 라인이 밀접해야 돼요. 특정 연도별로는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계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두 개가 지속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인다거나 이 주황색 라인이 파란 선보다 위에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자금이 경색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차대조표에서 시작된 자원의 조달과 그 운용, 손익계산서에서 그 실적이 평가가 되고요. 현금 흐름표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이상으로 스타벅스의 사례로 살펴본 ROA와 ROE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장사 사례를 몇 개 추가해서 저희가 배운 것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